안녕하십니까. 악몽을 꾼 것 같았던 어느 하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어제 하루에 있었던 희한한 일과 말들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나 망해가고 있는 이상한 세상을 관람하며 악몽을 꾼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소속 김규돈 신부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전용기가 추락하길 간절히 바란다는 의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한 연설에 대해 암담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에 대해 김 신부는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동시에 양심을 모은다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썼습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김 신부는 페이스북에 요 근래에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가끔은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 글로 되어 있다. 나의 사용 미숙을 알게 됐다.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신부 글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번지자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즉각 김규돈 신부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공회 측은 김 신부가 교회적 정서에서 벗어나 성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면직 처분은 대한성공회의 모든 성직을 박탈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김 신부는 더 이상 성공회 신부가 아니다 하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일과는 별도로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한 신부는 출입문이 열린 대통령 전용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합성 사진을 포스팅하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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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글귀와 함께 두 손을 합장하고 있는 그림을 사진에 붙였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댓글이 붙자 박 신부는 내게 보낸 비난의 댓글은 너나 먹어라 하는 뜻으로 각 댓글마다 반사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박 신부는 지난 11일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경찰분들, 윤석열과 국민의힘 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부가 경찰들에게 무장 쿠데타를 부채질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인 박주한 신부는 지난 5일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서울시청 일대에서 개최한 이태원 참사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존재 이유를 이미 상실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13일 SBS 뉴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영상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추모 영상처럼 만들어 내보냄으로써 불길하고 불쾌한 느낌을 주었다고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SBS 뉴스 유튜브는 지난번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사를 편집 조작한 MBC 취재진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제외시킨 조치를 상기시키려는 듯 대통령 내외분이 전용기에 올라가 손을 흔드는 장면을 비롯한 주요 장면들을 흑백 화면으로 처리하고 배경음악은 선율이 무겁고 슬픈 장성곡 같은 것을 쓰는 등 고의로 마치 장례식 영상 제작하듯 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논란이 된 배경음악은 가수 250의 앨범에 수록된 것으로서 추억을 회상하는 영상 자막으로 쓰인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 이제는 너를 볼 수 없는데 그 추억들 이라는 가사가 여러 번 반복해 틀립니다. 또 하나 딱하고 한심한 일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최 측이 마련한 각국 정상 부인들의 앙코르와트 방문 대신 심장질환으로 현지에 있는 우리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있다는 소년의 집을 찾아가 위로했다는 뉴스와 사진을 보고 펄펄 뛰는 야당권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한국인 의사들이 세운 헤브론 의료원에서 2018년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뇌 수술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소년에게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격려하며 소년의 가족에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고 위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권에서는 외교 결례다, 김 여사의 사진 구도나 옷차림 등이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을 버리라 하는 식으로 하루 종일 씹어대며 아우성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고 야당의 입장에서 그거는 시비라 하더라도 참 유치하고 저질스러워 얼굴 뜨겁지 않습니까? 남이 나보다 잘났거나 잘하면 부럽기도 하고 스스로 속상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뒤집히고 화가 나서 못 견디면서 시기, 질투, 저주를 퍼붓는 정도면은 병입니다. 큰 병입니다. 심각한 열등의식 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치료가 꼭 필요할 정도의 위중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나친 경쟁사회에서 끊임없이 배출돼 나오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민망합니다. 뭐니 해도 11월 14일 백미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문과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장관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장관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고 서너 차례 다그쳐 묻더니 한층 엄숙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일장훈계를 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 같은 것은 생사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1차 감정이다. 그러나 공감 능력,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것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고 사회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2차 감정이라 한다. 장관님은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시지 못한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하는 국정질이라고 하기에 앞서서 야당의 44살짜리 여자 국회의원이 60세나 되는 행정부 장관을 모욕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보여 역겨웠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대통령의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염원한다는 신부들, 대통령의 해외 출장 영상물을
장례식 분위기처럼 만든 방송, 대통령 부인은 외국 가서 못할 짓만 하는 것처럼 악선전을 퍼붓는 삼류 정치꾼들, 국회의원은 아무나 꾸짖고 모욕을 줄 특권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어리석고 유치한 정치꾼들, 당신들이야말로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나라의 뿌리를 뒤흔드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